오늘의 마지막 그 5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5교시 수업은요, 리눅스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해볼 텐데요. 원래는 여유만 되면은 이런 해커스쿨 이런 데 접속해서 이 해킹 문제 이런 것들을 서로 풀이해보고 하면서 하는 것들도 하면은 참 좋을 텐데요. 대면 수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5교시 수업입니다. 5교시에서는 리눅스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윈도우즈 10이 운영체제로 인스톨되어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대부분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윈도우즈 10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윈도우즈 10에다가 리눅스 시스템을 포팅을 하기 위해서는 버추얼박스나 VMware라고 하는 요 가상 머신을 깔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버추얼박스 아니면 VMware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리눅스 버전을 포팅을 했거든요. 근데 윈도우 10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능을 하나를 이제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WSL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WSL은 윈도우즈 10에서 리눅스를 포팅해가지고 마치 리눅스 운영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에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윈도우즈 10 스스로가 제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시작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요즘도 아직까지는 이게 안정화가 조금 덜 돼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방법을 이용해서 WSL 방법을 이용해서 윈도우즈에서도 리눅스를 충분히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실습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저도 지금 여러분들의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박스에도 어떻게 한다는 걸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VMware인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라이선스. 이게 무료가 아니거든요. VMware. 그래서 이제 라이선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이용 안 하고요. WSL하고 버추얼박스 이 두 가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박스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데 이것 자체가 무료거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WSL 방법으로 리눅스를 까는 방법인데 이거를 들어가 보면은 예.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텝별로 쫙 설명되어 있어요. 스텝 1, 2, 3, 4, 5 이렇게 가지고 쫙 스텝별로. 그리고 에러가 좀 이제 트러블 슈팅, 설치하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페일을 됐는데 그 에러 코드가 이런 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친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잘. 그래서 요 페이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걸 보고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자 과정 중을 이제 하려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연 내 시스템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요 윈도우 10 시스템에 요 WSL이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확인하는 방법이 보통은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윈도우즈 이게 키보드에 보면 윈도우즈 로고하고 R키를 동시에 누르면은 이 실행하는 요 커맨드 라인이 나와요. 여기 커맨드 라인에서 윈 버전을 치고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쓰고 있는 시스템의 윈도우 버전이 뭐고 이 OS 빌드 넘버가 이거다라는 게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WSL을 설치하려면은 이거 해야 돼요. 버전은 1903 이상.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본 것 같은 경우는 저는 1909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09, 1903 이상이니까 1909거나 아니면 최근에 2014가 설치됐었죠. 그런 거. 그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빌드 번호가 1836.2.1049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OS 빌드가 18363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362.1049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만이 여러분 시스템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윈도우즈 10을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 업데이트 하는 것도 이 스텝에 나와요. 자, 그렇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미리 사전에 이렇게 보라는 거죠. 한번 보면은 스텝 1부터서 이제 스텝 7까지 쭉 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데 스텝 1에서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윈도우 서비스 시스템 4 리눅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이네이블 시켜주는 거예요. 이 이네이블 시켜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보면은 쭉 보면은 윈도우 파워셀이라고 있어요. 이 파워셀을 가지고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파워셀에 여기서 보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 파워셀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요. 파워셀도 예전에 제가 실습을 할 사람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파워셀은 별로 잘 활용을 안 하는데 파워셀에서 하는 명령어들은 구조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어 자체가 아주 단순한 게 아니고 명령어 안에서 마치 우리 배치 파일을 하듯이 명령어 자체를 배치 파일로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워셀이 아주 좋긴 하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저는 오히려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 파워셀에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어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실행을 해놔서 안 하는데요. 혹시라도 하실 분들은 이걸 해보면은 이제 위에 뭐 메시지가 조그맣게 나오고서 나서 제일 밑에 이게 설치가 정상적으로 다 됐다라고 하는 100% 다 완료됐다라는 거 하는 것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파워셀에서 명령어를 통해서 해도 되고, 근데 이런 명령어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요 스텝 1에 요 파워셀에 이런 명령어를 하라라는 게 이게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 TP를 보면 살 필요가 없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거 카피가 여기 카피하면 되거든요. 카피하면은 이 명령어가 그대로 다 카피가 돼요. 그럼 파워셀에서 이 명령어를 그대로 페이스트 해가지고 실행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아주 편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런 파워셀을 이용해도 되지만은 사실 여기서 활용해도 됩니다. 제어판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제어판 프로그램 제거 이런 거 보면은 윈도우즈 기능 켜기가 있잖아요. 이 윈도우즈 기능 켜기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이 시스템. 요거를 이게 일반적으로는 언체크돼 있어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요거를 체크하라는 거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쭉 내려가면 여기 가상 머신 플랫폼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버추얼 머신 플랫폼도 일반적으로는 언체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체크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걸 하면 되는데 이걸 하면은 보통 GUI 저 화면에서 하면은
그 재부팅, 리부팅이 되거든요. 근데 리부팅을 바로 할 필요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리부팅을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 부분이 MS 윈도우즈 서비스 시스템 포 리눅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고, 요 스텝 3에서 하는 요 명령어가 그 밑에서 봤던 가상 머신 플랫폼 그 부분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네이블 시켜주는 거예요. 이네이블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네이블 시켜주면서 이제 그냥 명령어에서는 리스타트를 안 했는데, 제가 제 시스템에서 이걸 인스톨하면서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요 부분에서는 리스타트를 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스텝 3까지 하고 나서는 컴퓨터를 한번 리스타트를 한번 해주시는 게, 이 전원에서 다시 시작, 요거를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해주는 게요. 그렇게 안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막 에러들이 막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나오면은 아까도 보셨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대부분의 웬만한 에러는 요 밑에 트러블 슈트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역시 뭐 이런 거 새로운 걸 설치하거나 하면은 요 구글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WSL이라 했죠. WSL 관련해서 에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문만 해놓으면 영어 사이트만 찾으니까 이게 한글도 좀 해서 보면은 이게 WSL 부팅과 관련된 에러 해결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이런 거 보면 이 날짜를 좀 보고서 여기에 2019년, 2020년도에 올린 그런 것들을 보고서 뭐 응답 없음이니 우분투 이거 설치할 때 이런 에러 메시지라든가 이거 WSL Register Distribution Failed 요 에러도 좀 자주 나는 에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에러라든가 이런 에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또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뭐 모든 시스템이 그러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여기 노트북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 최근에 산 거거든요. 이 노트북에다가 저걸 설치할 때는 한 번도 에러 없이 그냥 단퀴에 다 설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스템은 제가 2017년도에 이거를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시스템 인포 명령어를 쭉 해보면은 이게 제 호스트 이름을 날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호스트 이름에서 보면은 2017년도라고 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2017년도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이 시스템을 2017년도에 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서 하는데 에러가 한 3번 정도 났거든요. 그거를 어쨌든 그런 오류들을 계속해서 이런 구글링하고 요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류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아주 새 시스템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오류 없이 바로 단퀴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리스타트, 그러니까 재부팅을 꽤 여러 번 하게 돼요. 여러 번. 근데
재부팅이 설사 단큐에 된다 하더라도 가끔 중간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텝 1하고 3가 방금 전에 이제 GUI 화면에서 봤던 그 WSL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을 체크하는 거하고, 그리고 버추얼 머신 플랫폼을 사용하겠다라는 걸 체크하는 거였었고요. 스텝 2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사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 버전이 안 맞다, 그리고 빌드 버전이 옛날 거다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윈도우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라는 거예요. 업데이트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설정에서 보면은, 업데이트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업데이트가 쉽게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저희 저지 회사에서 이 업데이트가 바로 안 되도록 설정을 해놔가지고 저는 오히려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러진 않거든요. 저도 아까 전에 있던 여기에서 그 노트북에서 이런 거 할 때 이제 몇 가지 업데이트를 했었었는데, 그런 업데이트를 쉽게 된 이유가 이제 저런 업데이트 그 명령어가 아주 그 막지 않은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자, 거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스텝 3까지 일단 이제 끝납니다. 스텝 3까지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은 일단 그 윈도우에 리눅스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은 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게 돼요. 사실 이 업데이트 패키지도 이 사전 여기 준비하는 데에서 미리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있으면 더 쉽습니다. 그 웹페이지 화면에서 쭉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있거든요. 업데이트하는 패키지를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 업데이트하는 이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게 다운로드 받아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톨러인 MSI 파일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MSI 파일을 가져가 가지고 여러분 시스템에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업데이트 시키고 나서 이 부분에서도 사실 이 WSL이라고 하는 이 커맨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다 보면은 이런 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똑같은 오류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그 WSL이라고 하는 그 커맨드를 파워셀에서 그 커맨드를 집어넣는데 잘 안 됐을 때, 잘 안 되는 똑같은 에러 메시지를 제가 구글링을 했는데 한 서너 가지의 그 웹페이지를 봤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가 원인이 달랐으니까요. 에러 메시지는 같은 에러 메시지였는데 실제 그 나타나는 그 실제 에러가 나타났던 그 원인은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요 리스타트를 요 앞부분에서 해줘가지고 저는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찾아봤던 것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리스타트를 여기에서 한번 해줘가지고 해결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6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찾아가서 리눅스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여기도 쭉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거든요. 스토어.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을 리눅스로 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리눅스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리눅스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리눅스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저는 가장
뭐 파퓰러하게 사용되어지는 요 우분투를 설치를 했거든요. 요 우분투나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것도 되고 어차피 우분투를 설치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그냥 첫 번째 있는 요걸로 설치를 했어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그 다운로드 할 거냐, 이제 실행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 되는데 실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 리눅스는 그 어카운트를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럼 어카운트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키인을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카운트가 SEO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했는데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 우분투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시스템에 인스톨되면 이런 식으로 그 터미널이 나와요. 여기서 ls-al pwd는 보면은 pwd가 CDI 우리 MS-DOS에서의 CD 명령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홈 SEO예요. 홈 밑에 SEO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who am I? 내가 누구냐? 저는 아이디를 SEO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SEO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와서 설치가 저는 정상적으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자, 이게 하면은 이제 WSL이 여러분 PC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파이썬을 이제 우리는 실습을 파이썬으로 하니까 파이썬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파이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curl 명령어하고 apt g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는데 curl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커맨드 라인 기반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여러 명령어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썬 환경을 아나콘다를 가져와서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콘다가 들어있는 서버에서 그 아나콘다를 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때 이 cur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cur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설치를 제가 할 텐데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apt 명령어를 이용하는데 apt나 혹은 apt get 명령어나 이 두 가지 명령어는 똑같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뭐냐면 apt라고 하는 명령어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툴이라고 해가지고 리눅스 패키지를 관리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런 도구인데 원래는 apt ge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더 오래된 명령어예요. 그리고 apt get 명령어를 조금 더 그 사용자들이 보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게 apt예요. 그래서 apt를 요즘은 많이 쓰긴 써요. apt를 많이 쓰긴 쓰는데 그래도 apt get 명령어를 리눅스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apt get을 쓰는 이유가 apt get은 이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옵션이. 그리고 오래됐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호환성이 좋아요. 여러 개의 리눅스 배포판에서 이 apt get은 다 동작을 해요. apt가 동작을 안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apt get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초보자인 경우는 그냥 apt 사용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man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매뉴얼이거든요. 매뉴얼을 한번 봤어요. apt라고 하는 명령어의 매뉴얼하고 apt get이라고 하는 명령어의 매뉴얼을 딱 봐가지고 그 매뉴얼들을 WC가 그 워드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 단어 수 이런 걸 카운트하는 건데 그 단어 수를 카운트를 해봤더니 apt 명령어는 116개의 줄이 있었었고 apt get은 459개의 줄이에요. 그러니까 apt get의 매뉴얼이 훨씬 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apt get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BASH라고 써져 있는 게 이게 Born Again Shell인데요.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본셀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요 쉘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WSL을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우분투 여기에서 이런 명령어들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sudo,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upgrade, sudo apt-get install -y curl 이런 것들을 명령어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인덱스 이 apt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인덱스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거고, 업그레이드는 인덱싱 됐던 걸 가지고서 새 버전으로 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cur이라고 하는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커맨드 라인의 URL이에요. 이거 URL 커맨드로 HTTP나 이런 것들을 get, set 이런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cur를 설치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3번을 하면은 다 설치하고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아나콘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오는 명령어예요. cur이라는 명령어를 쓰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서 보면은 아나콘다 다운로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아나콘다에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우리는 리눅스 버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에 우클릭을 하면 링크 주소 복사가 있거든요. 이 링크 주소 복사를 해가지고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링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게 원래 이렇게 한 줄로 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웃풋으로 anaconda.shell이라는 파일 안에다가 요 쉘의 내용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라는 명령어예요. 컬로. 컬이라고 하는 게 라인 커맨드라 있잖아요. 이 라인 커맨드가 여기로 찾아가서 이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이게 쉘 스크립트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저장이 됐으면은 본 쉘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실행하면 이제 아나콘다가 여러분들 PC에 설치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다른 거는 그냥 리턴하면은 그냥 디폴트로 yes가 먹으니까 되는데 잘 보면은 라이센스를 묻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yes가 디폴트가 아니거든요. no가 디폴트예요. 근데 no 해버리면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에 yes라고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yes는 정확히 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설치가 돼요. 뭐 아무튼 이런 명령을 계속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콘다 명령어 이제 콘다 명령어로 나온다는 소리는 이제 아나콘다가 설치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나콘다에서 콘다 업데이트 올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가지고 바로 실행을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 실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요 WSL이라고 하는 요 화면은 눈에는 이제 그 리눅스의 명령어가 부분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거 윈도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의 요 화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 윈도우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커맨드 라인에서 치면은 이렇게 새로운 웹 브라우저가 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 WSL 요 화면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을 하면은 그게 새로운 브라우저가 뜨지를 않아요. 에러가 돼요.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있죠, 당연히. 그 방법이 no 브라우저예요, no 브라우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피터 노트북하고 no 브라우저 하고서 리턴을 쫙 하면은 아이고야. 지금 여기서 하면은 안 되고 콘다 화면으로 들어가야죠. 콘다 인바이러먼트에서 리스트를 보면은
저는 베이스하고 마이데이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베이스는 디폴트로 있어요. 그러면 conda 액티베이트를 시켜줘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 액티베이트를 하고 여기에서 주피터 노트북하고 노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 노 브라우저를 하면은 브라우저로 뜨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일 밑에 보일 거예요. 바로 이 부분. 그 앞에 로컬 호스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기에서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그 주피터 노트북 화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피터 노트북에 노 브라우저를 하고 이 부분 거를 카피해 가지고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 WSL로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WSL로 했을 때. 그리고 이 부분에 써놓은 거는 콘다 명령어들 중에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리눅스 설치하는 건데 이 부분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리눅스 설치할 때는 순서가 이거예요. 사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고 버추얼 박스에 우분투를 사용하기 위한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분투를 설치하고 설치된 우분투에서 파이썬 환경을 구축하면 돼요. 자, 근데 버추얼 박스의 사전 준비는 시스템 OS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박스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이게 버추얼 박스는 오라클 버추얼 박스가 윈도우즈 호스트용이 있는데 이거랑 그 다음에 확장팩도 같이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이때 확장팩을 다운로드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버추얼 박스 버전하고 똑같은 그 버전의 확장팩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분투의 롱텀 서포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요. 이게 사전 준비예요. 사전 준비한 다음에 이제 가상 머신을 설치할 때 참고할 사항들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상 머신에 메모리를 할당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전체 메모리의 50%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뭐 이런 말들을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서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이제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들인데 이런 명령어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실습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권한관리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가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클리어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대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D로 되어 있고 D로 되어 있는 건 디렉터리고 대시로 되어 있는 건 파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파일에 대해서 뭐 RWX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서 이 정도 하고서 오늘의 1교시부터 5교시 수업은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수업은 지난번에 했었던 그 파이썬의 그 소켓을 통한 통신, 네트워크 통신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실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강의하면서 제가 안 했었던 클래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적인 이해와 시스템과 네트워크 공격 방어 기술, 그리고 리눅스를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라고 하는 WSL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오늘의 수업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